청약에서 무주택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주택인 상태가 길면 길어질수록 가점도 높아지고 당첨에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청약에 상당히 유리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에서는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보는 10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건데요. 이 기준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상속의 개념부터 아셔야 해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분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증여, 돌아가신 후에 주택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건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 공유 지분이라는 건 한 채의 주택을 온전히 한 사람이 상속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한 채의 주택의 지분을 나눠 갖는 공동상속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공동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받게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당첨 시 부적격자로 통보가 되는데요.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했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자,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 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의전받은 단독주택.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비도시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가, 나, 다 항목에 속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건데요. 일단 도시지역이라는 의미부터 좀 어려우시죠? 도심에 있으면 도시지역, 교외에 있으면 비도시지역 이런 게 아니라요. 법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 놓은 건데요. 내가 보유한 주택이 도시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저희 사무실은 도시지역이네요. 자,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자기가 가진 주택이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에 건축된 주택인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거나 마지막으로 최초 등록 기준지 보통 본적지라고 하죠. 그곳에 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8가지 요건이 더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청약에 대해 공부를 하시거나 각종 현장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은 개인주택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3호에 보시면 분양을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분양을 한다는 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니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임대를 주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분양을 하시는 개인주택 사업자만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완료하셨거나 아니면 청약 신청했을 당시 아직 분양 중인 상태이면 부적격자로 통보가 되는데요. 그러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고 주택이 처분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고요. 또 회사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을 건설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받아서 소유하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5번째부터는 다시 일반인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민간은 물론 공공분양 청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채만 소유해야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고요.
두 채부터는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주택 한 채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이 20제곱미터 이하이면 무주택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주택이 2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소형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한 채는 공유 지분으로 20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6번째입니다. 이 항목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보통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판별하는 기준에는 직계존속과 비속도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 안에서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데요. 이 요건에 따라 같은 세대 내에 있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본인을 무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때는 이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할 때는 이 요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대신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분들은 청약을 넣으실 때 주택 소유자이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서 꼭 빼셔야 합니다. 자, 또한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이 공동명의인데 한 분은 60세 이상이시고 또 한 분은 만 60세 미만일 경우 이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1주택자가 됩니다.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부모님이 두 분이 모두 만 60세 이상이셔도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시면 총 2주택이 되기 때문에 1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점제에서 5점씩 감점되게 됩니다. 자, 7번째는요.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됐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실 폐가도 공부상 주택이라서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살기가 어려운 폐가가 되었거나 주택이 해체, 노후화, 재해 등으로 멸실이 됐으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고요. 또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청약을 신청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내로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8번째 무주택 인정 요건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요건에서 말하는 무허가 건물은 종전법이라고 하는 종전의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법 개정 전인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06년 5월 9일 이후에 지어진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 조건에 부합하는 무허가 건물일 경우 소유자 본인이 해당 주택이 주택 건설 당시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는 걸 소명할 수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명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도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요건에서 설명하는 무허가 건물도 도시지역이어야 하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청약 좀 넣어봤다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꼭 보셨을 요건인데요. 바로 소형 저가주택 소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집 공고문에서 많이 적혀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매매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의 공시가격 적용한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선택 옵션을 제외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공시가격이 과거의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충족을 하시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형 저가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되는 데다가 과거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 쭉 무주택자라면 해당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에 명시된 것처럼 소형 저가주택은 1호 또는 한 세대만 소유했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2호나 2세대를 소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형 저가주택 1호, 일반주택 1호 이렇게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2주택자인 걸로 봅니다. 특별히 요건에는 안 적혀 있지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이 부합하다면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한 주택에 대해 지분만 소유한 거여도 소형 저가주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유 지분이 40제곱미터여도 주택의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주택이면 유주택자가 되는데요. 이때 기준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면적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제곱미터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용 면적이 50제곱미터, 다른 용도인 면적이 5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면 주거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6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용도 면적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소형 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건 민연주택 일반 공급 청약에서만 가능하고 특별 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보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요건입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청약에서 2순위까지 다 끝났는데 청약 신청자가 적어서 경쟁 없이 미분양 주택인 경우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미분양과 미계약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분양과 미계약 분양권에 청약하는 걸 우리가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에서 1, 2순위 내에서 모두 미달이 나지 않았는데 당첨된 사람 중에서 계약을 포기해서 나온 물량을 미계약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 미계약 분양권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미분양 분양권은 본 청약 1, 2순위에서 모두 미달이 나서 아예 분양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나온 경우 이럴 때 무순위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미분양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무순위 청약이어도 미계약 분양권이냐 미분양 분양권이냐에 따라서 무주택 인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분양 미계약 상관없이 분양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 매매 거래를 통해서 매수한 분양권이라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법들을 살펴봤는데요. 각 기준을 잘 알아두셔서 청약 넣으실 때 당첨 확률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과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도 들어올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청약은 물론 다양한 투자 정보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